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시간관리론입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존감의 수준, 즉 자신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정도가 삶 전반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높은 자존감의 열쇠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에게 삶을 다스리고 목표를 성취하고 타인과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끌어낼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산은 소득 능력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꺼이 돈을 치를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소득 능력은 일을 하기 전후와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것도 그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과 시간 활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이 즉각적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각 없이 자동으로 반응해 그 순간 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알림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시간과 삶을 온전히 통제하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 순간 행동의 유형을 구별하고 필요한 시간을 파악해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이 전부다. 토인비의 역사론에 따르면 모든 문명은 처음에는 소집단으로 때로는 단 하나의 부족이나 촌락으로 시작했다가 교전 중인 부족이나 그 외의 적대 세력에 도전해 효과적으로 응전하면서 점점 몸집을 불린 끝에 큰 영토를 지배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과 일에서 마주치는 끝없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면 더 똑똑해지고 유능해져서 잠재력을 훨씬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기적인 성공은 일상생활에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난관과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밀려들며 상충하는 시간적인 요구들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다시 말해 반응력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명확성은 성공에서 약 95% 정도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아상과 목표가 명확할수록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쉽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토머스 칼라일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순탄한 길에서도 진전이 없지만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도 진전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성공하기 전에 정말로 원하는 목표와 목표를 이룰 방법을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진전 없이 갈팡질팡하느라 흘려보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잊고 미래에 집중합시다. 뒤르키예에는 잘못 든 길이라면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되돌아와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얼마나 똑똑해야 할까요? 미국의 유머 작가 조지 빌링스는
인간은 알아서 탈이 아니라 잘못 알아서 탈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생에서 낙오될 거라는 말을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귀가 아프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에서 낙제하자 육체 노동이나 하며 살 팔차겠거니 체념했죠. 성공한 사람 중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많다는 걸 의식하면서 좌절했고, 성공과 실패에 가졌던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는 의외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성공은 고등교육, 지능, 우수한 성적, 부유한 집안 환경, 심지어 타고난 재능에도 연관성이 미비했습니다. 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중요한 자질로 인정받아왔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비범한 IQ를 가지고 있거나 학창시절 성적이 뛰어난 게 아님을 많은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능이 평균 이상일지라도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능이 우수한 성적이나 높은 IQ보다는 행동 방식과 더 연관이 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행동 방식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일은 똑똑한 행동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일은 똑똑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2배로 올릴 비법이라고 장담하며 가르쳐준 기술이 있습니다. A/B 방법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활동과 행동을 A 활동과 B 활동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A 활동은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다가가게 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거나 건강한 몸으로 기분 좋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일들이죠. 반면에 B 활동은 목표에 다가가지 않게 하거나 심지어 더 멀어지게 하는 활동입니다. A 활동만 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킬 규칙입니다. 삶과 일을 질적 양적으로 개선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는 활동만 하기 위해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당신의 생산성, 실력, 그리고 수개월과 수년 후에 결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목표에 힘을 쓰면 무엇보다 성취감이 따라옵니다. 자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행복하고 뿌듯할 것입니다. 자존감과 더불어 자긍심과 자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활동과 목표를 노력 끝에 성취하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당신을 존중과 존경의 시선으로 우러러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한다. 이것은 모든 단계를 통틀어 가장 중요합니다. 단시간 내에 삶의 혁신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을 매일 이어가는 것이죠. 1년 365일 내내 크고 작은 실천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매일 꾸준히 하면 성공의 모멘텀 원칙이 활성화됩니다. 아이작 뉴턴의 관성의 법칙을 바탕을 둔 원칙에 따르면 처음에 몸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계속 나아가게 하는 데는
훨씬 적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지한 차를 민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굉장한 힘이 들지만 계속 밀다 보면 점점 힘이 덜 들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당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법. 백지 한 장을 준비합니다. 종이 맨 위에 목표라는 제목과 오늘의 날짜를 적습니다. 다 썼으면 앞으로 11개월 안에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최소 10가지 이상 적습니다. 목표는 1일 목표, 일주일 목표, 1개월 목표, 6개월 목표, 1년 목표 다 되지만 꼭 12개월 안에 성취하고 싶은 목표여야 합니다. 목표를 쓸 때 정신적인 원동력인 잠재의식이 잘 받아들이게 할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3P, 즉 1인칭 시점에서 긍정적인 문장으로 현재 시제에 맞춰 쓰는 것입니다. 문장은 나로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의 목표에 힘을 쏟으려면 목표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 자신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번다라고 씁니다. 목표는 긍정문으로 씁니다. 나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보다는 나는 금연가이다라고 적습니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목소리로 말해야만 명령을 잘 받아들입니다. 시제를 현재로 합니다. 잠재의식은 과거나 미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목표가 현실인 것처럼 이미 성취한 후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쓰는 게 좋습니다. 나는 올해 얼마의 돈을 벌 거야 라기보다는 나는 어느 날짜에 얼마의 돈을 번다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올해 12월 31일에 신형 BMW 4도 세단을 운전한다라고 씁니다. 잠재의식은 이런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하루 24시간 성취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목표를 명확히 글로 쓴 날 이후부터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게 되고 목표를 빨리 이루도록 도와줄 아이디어와 통찰이 계속 생깁니다. 나폴레온 힐은 미국의 최고 부자들을 22년간 연구한 끝에 펴낸 저서에서 위대한 성공은 명확하고 중대한 목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목표보다 중요한 하나의 목표를 말합니다. 다른 목표들의 성취에 그 어떤 성취보다 많은 도움을 주는 목표죠. 당신이 적은 10가지 목표를 보면서 다음 질문을 해봅시다. 목표 하나를 24시간 이내에 성취할 수 있다면 어떤 목표가 내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보통 이런 목표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른 목표보다 마음이 설레고 의욕을 자극합니다. 성취하면 다른 목표보다 더 큰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목표에 동그라미를 칩시다. 그 다음에는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맨 위에 나는 어느 날짜까지 이 목표를 성취한다라고 적습니다. 목표를 3P의 공식에 맞춰 쓰면서 데드라인도 포함합니다. 문장 밑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활동이 생각나면 목록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록을 정리해서 계획, 즉 청사진을 구성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순으로 할 일을 정합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첫걸음을 뗍시다. 안전지대에서 나와 삶에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여정에 나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에 매일 적어도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갈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방법은 백만장자가 되는 공식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전 세계에서 지금껏 전수되거나 실행했던 어떤 방법보다 이 간단한 공식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이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명확하고 중대한 목표를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틈틈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목표의 성취를 향해 이룬 진전을 살펴봐야 합니다. 목표를 많이 생각할수록 끌어당김의 법칙이 더 활성화됩니다. 목표로 더 빨리 다가가게 도와줄 아이디어, 사람, 돈, 자원을 삶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진전이 일어나면 대개는 다른 목표들도 동시에 진전됩니다. 삶의 모든 면이 좋아집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생산성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여 많은 일을 더 빠르고 뛰어나게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커리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루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생산적으로 일하려면 심신의 에너지, 절제력, 집중력과 일을 신속히 잘 마치려는 의지도 높여야 합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잘하는지는 사고방식이 크게 결정짓습니다. 생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는 명확성, 집중, 전념입니다. 명확성은 성공에서 무려 95%를 차지합니다. 명확성을 높이는 출발점은 다음 질문을 되풀이해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일까? 삶과 일에서 결과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소득, 평판, 미래, 인상을 좌우하는 유일한 결정타는 아니더라도 주된 결정 요인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생산성이 높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습니다. 일의 세계에서 믿음을 주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을 언제든 제 시간에 훌륭히 해낼 거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노래방에 가면 사람들은 한 곡 불러봐라는 말을 합니다. 상대가 노래를 잘하는지 실력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늘 타인에게 평가받고 우리 역시 늘 타인을 평가합니다. 당신은 매일 온갖 상황에서 자신을 특정 방식으로 보여주며 두고두고 남을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런 인상들이 모여 당신의 개인 브랜드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내보일지 정해야 합니다. 최고의 실력자로 보이는 걸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떠올리거나 말할 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중요한 기여를 하는 능력자로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모두가 진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 환경이든 최고의 능력과 생산성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미국의 성인에게는 일터가 주된 놀이터입니다.
근로자들은 평균 오전 11시 무렵에 되어서야 일을 시작하고 오후 3시 30분경부터 다시 나사가 풀립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친구들과 놀기입니다. 비고용인의 임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제로 동료들과 잡담하며 보내는 시간이 50%에 가깝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이메일을 읽고 문자를 주고받고 페이스북 게시물을 확인하고 쇼핑몰을 기웃거리고 갖가지 광고와 스팸에 반응합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면 어느새 퇴근 시간입니다. 일터를 놀이터로 여기는 사람이 많기에 상사가 진짜 일을 시키면 원망하는 때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디지털 방해에 정신이 팔려 진짜 일다운 일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저항할 수 없는 방해 요소의 매력에 사로잡힐 때 해결책은 일하러 왔으면 이제는 생산적으로 보내야 할 시간이지 놀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취업을 한 순간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과 복지를 받는 대가로 특정 수준의 품질의 일을 하겠다는 합의를 맺은 것입니다. 약속했으므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을 했으니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일을 생각하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매 순간 다음과 같이 물어봅시다. 나는 왜 월급을 받을까? 나는 어떤 일을 위해 채용되었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월급을 받는 이유에 해당할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일까? 당신이 채용된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즉시 그만두고 당신의 채용 목적에 걸맞은 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일에서 명확성, 집중, 전념을 실천하면 두 가지의 큰 보상이 따릅니다. 첫째, 조직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빨리, 높은 수준으로 해내며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습니다. 상사의 눈에 들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급여가 오르고 승진도 빨라집니다.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며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은 스스로에 대한 생각입니다. 업무를 시작해서 완료함에 따라 직장 생활뿐 아니라 개인 생활도 달라집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마칠 때마다 에너지와 열이, 자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신에게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집니다.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어 창의적이고 차분해지며 자신감이 높아져 타인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업무 계획을 짜는 데 쓰는 1분마다 일의 완수 시간이 최소 10분은 절약됩니다. 하루 계획을 짜는 데는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시작 전에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 120분, 2시간의 생산적인 시간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에너지 대비 1000%의 수익입니다. 시간과 돈은 꽤 유사합니다. 둘은 써버릴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나 돈은 그냥 쓰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때에 따라 수년에 걸친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있는 자산에 돈을 투자하면 몇 년간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가 이런 투자 과정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일을 점점 더 잘하게 되면 그 투자로 수년에 걸쳐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대비 성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높아진 소득을 자신에게 재투자하면 머지않아 업계에서 가치 있고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업계를 막론하고 상위 3%의 사람들은 어떤 직무와 직위를 맡든 높은 책임의식을 가집니다. 그 결과 개인 사업자의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자기 회사인 것처럼 일합니다. 미국의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는 어떤 회사든 가보면 그 회사가 발전시킨 문화의 유형을 바로 눈치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와 자신을 말할 때 쓰는 대명사 안에 문화가 녹아있는 것이죠. 상위 기업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를, 우리의 라는 대명사를 자주 썼습니다. 회사를 자신의 회사처럼 느끼고 행동했고 회사 일에 성의 있게 임했습니다. 회사의 성과에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신의 커리어를 경영하는 CEO이자 사장이라고 의식합니다. 당신이라는 1인 기업의 사장이라고 여깁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셀프 고용주입니다. 급여 결정자가 누구든 당신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위해 일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1인 고용인으로 둔 개인 서비스 업체 사장입니다. 경쟁 시장에서 단 하나의 상품, 즉 당신이라는 개인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삶과 커리어에서 얻은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기여하는 능력과 커리어 내내 지속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창의성을 위한 질문 4가지. 다음은 반복해서 자문하면 좋은 4가지 질문입니다. 질문 모두 사고의 폭을 확장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1.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저항에 부딪히거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특히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취하려는 바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혹시 목표가 바뀌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은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가? 도움이 되는가? 목표는 명확하되 목표 성취 방법에는 유연해야 합니다. 3번째로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가? 좌절과 저항, 일시적 실패를 겪고 있다면 상황을 어떻게 지레짐작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내 가정이 틀린 거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피터 드러커는 모든 실패의 근원에는 잘못된 가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이에 적으며 생각한다. 머리와 손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통한 일이 있습니다. 종이에 무언가를 적을 때 정신신경운동이 일어납니다. 뇌 전체가 일정 시간 동안 단 한 지점에 집중하도록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는 생각과 시각과 동작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글을 쓰면서 그 순간에 쓰고 있는 내용 외에 딴 일을 생각하거나 신경 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심신이 완전히 몰입함으로 무언가를 쓰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잠재의식에 옮깁니다. 그래서 글로 쓰면 그 내용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를 글로 쓰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글쓰기는 창의력을 촉진하고 뇌를 자극해서 정신엔진의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한 실습을 해봅시다.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문제 하나를 고릅니다.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문제를 자세히 적습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이 아는 모든 사실과 정보를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 중인가? 그 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문제나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가? 문제가 불거진 계기는 무엇인가? 문제가 처음 발생한 지점은 언제인가? 누구와 관련된 문제인가? 문제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기회일 수도 있는가? 질문들은 당신의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씨름 중인 문제의 모든 추정과 원인과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책 등을 자세히 적기 시작하면 놀랄만한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때로는 글 속에 딱 맞는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튀어오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어떤 목표나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문제를 다각도에서 자세히 적어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몇 분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눈앞의 종이 위에서 저절로 해결된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창의적 사고 1단계는 명확성입니다. 다시 말해 목표를 말로 명확히 언어화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간단한 방법은 목표를 1인칭 주어에 동작 동사가 수반되는 현재 시제의 문장으로 적습니다. 나는 이 특정 목표를 특정 시일까지 이룬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과 초의식은 이를 명령으로 받아들여 하루 24시간 내내 목표를 위해 노력합니다. 창의적 사고 2단계는 시각화입니다. 목표가 이미 현실된 것처럼 명확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에 비치는 목표와 명확성과 목표를 성취하는 신속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3단계는 목표의 감정화로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상상해 봅시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 느낄 것 같은 기쁨, 만족감, 행복감, 안도감, 자부심 등의 감정을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이 세 가지 기법은 당신의 창의적 의식을 활성화해서 정신적인 힘을 끌어냅니다.
4단계는 긴장 완화입니다. 긴장을 다 녹여버리는 것이죠. 의식을 다른 일로 정신없게 합시다. 목표를 잊고 생각이 아예 안 드는 다른 일에 몰두합시다. 그러는 중에도 초의식은 목표를 위해 논스톱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현실화입니다. 현실화란 필요한 답이나 통찰이 의식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나타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당신은 잠재적인 천재입니다. 이 놀라운 정신적인 재능을 써본 적이 없더라도 이번 장에서 알려준 방법을 활용하면 당장 그 재능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충만한 창의적 잠재력을 잠금 해제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시간관리론입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존감의 수준, 즉 자신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정도가 삶 전반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높은 자존감의 열쇠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에게 삶을 다스리고 목표를 성취하고 타인과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끌어낼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산은 소득 능력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꺼이 돈을 치를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소득 능력은 일을 하기 전후와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대부분이 생각하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것도 그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과 시간 활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이 즉각적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각 없이 자동으로 반응해 그 순간 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알림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시간과 삶을 온전히 통제하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 순간 행동의 유형을 구별하고 필요한 시간을 파악해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이 전부다. 토인비의 역사론에 따르면 모든 문명은 처음에는 소집단으로 때로는 단 하나의 부족이나 촌락으로 시작했다가 교전 중인 부족이나 그 외의 적대 세력에 도전해 효과적으로 응전하면서 점점 몸집을 불린 끝에 큰 영토를 지배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과 일에서 마주치는 끝없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면 더 똑똑해지고 유능해져서 잠재력을 훨씬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기적인 성공은 일상생활에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난관과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밀려들며 상충하는 시간적인 요구들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다시 말해 반응력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명확성은
성공에서 약 95% 정도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아상과 목표가 명확할수록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쉽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토머스 칼라일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순탄한 길에서도 진전이 없지만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도 진전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성공하기 전에 정말로 원하는 목표와 목표를 이룰 방법을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 진전 없이 갈팡질팡하느라 흘려보낼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잊고 미래에 집중합시다. 뒤르키예에는 잘못 든 길이라면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되돌아와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얼마나 똑똑해야 할까요? 미국의 유머 작가 조지 빌링스는 인간은 알아서 탈이 아니라 잘못 알아서 탈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생에서 낙오될 거라는 말을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귀가 아프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에서 낙제하자 육체 노동이나 하며 살 팔차겠거니 체념했죠. 성공한 사람 중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많다는 걸 의식하면서 좌절했고, 성공과 실패에 가졌던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는 의외의 답을 찾아냈습니다. 성공은 고등교육, 지능, 우수한 성적, 부유한 집안 환경, 심지어 타고난 재능에도 연관성이 미비했습니다. 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중요한 자질로 인정받아왔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비범한 IQ를 가지고 있거나 학창시절 성적이 뛰어난 게 아님을 많은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능이 평균 이상일지라도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능이 우수한 성적이나 높은 IQ보다는 행동 방식과 더 연관이 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행동 방식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일은 똑똑한 행동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일은 똑똑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2배로 올릴 비법이라고 장담하며 가르쳐준 기술이 있습니다. A/B 방법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활동과 행동을 A 활동과 B 활동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A 활동은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다가가게 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갖거나 건강한 몸으로 기분 좋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일들이죠. 반면에 B 활동은 목표에 다가가지 않게 하거나 심지어 더 멀어지게 하는 활동입니다. A 활동만 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킬 규칙입니다. 삶과 일을 질적 양적으로 개선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는 활동만 하기 위해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당신의 생산성, 실력, 그리고 수개월과 수년 후에 결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목표에 힘을 쓰면 무엇보다 성취감이 따라옵니다. 자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행복하고 뿌듯할 것입니다.
자존감과 더불어 자긍심과 자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활동과 목표를 노력 끝에 성취하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당신을 존중과 존경의 시선으로 우러러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한다. 이것은 모든 단계를 통틀어 가장 중요합니다. 단시간 내에 삶의 혁신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을 매일 이어가는 것이죠. 1년 365일 내내 크고 작은 실천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매일 꾸준히 하면 성공의 모멘텀 원칙이 활성화됩니다. 아이작 뉴턴의 관성의 법칙을 바탕을 둔 원칙에 따르면 처음에 몸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계속 나아가게 하는 데는 훨씬 적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지한 차를 민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굉장한 힘이 들지만 계속 밀다 보면 점점 힘이 덜 들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당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법. 백지 한 장을 준비합니다. 종이 맨 위에 목표라는 제목과 오늘의 날짜를 적습니다. 다 썼으면 앞으로 11개월 안에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최소 10가지 이상 적습니다. 목표는 1일 목표, 일주일 목표, 1개월 목표, 6개월 목표, 1년 목표 다 되지만 꼭 12개월 안에 성취하고 싶은 목표여야 합니다. 목표를 쓸 때 정신적인 원동력인 잠재의식이 잘 받아들이게 할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3P, 즉 1인칭 시점에서 긍정적인 문장으로 현재 시제에 맞춰 쓰는 것입니다. 문장은 나로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의 목표에 힘을 쏟으려면 목표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 자신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번다라고 씁니다. 목표는 긍정문으로 씁니다. 나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보다는 나는 금연가이다라고 적습니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목소리로 말해야만 명령을 잘 받아들입니다. 시제를 현재로 합니다. 잠재의식은 과거나 미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목표가 현실인 것처럼 이미 성취한 후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쓰는 게 좋습니다. 나는 올해 얼마의 돈을 벌 거야 라기보다는 나는 어느 날짜에 얼마의 돈을 번다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올해 12월 31일에 신형 BMW 4도 세단을 운전한다라고 씁니다. 잠재의식은 이런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하루 24시간 성취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목표를 명확히 글로 쓴 날 이후부터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게 되고 목표를 빨리 이루도록 도와줄 아이디어와 통찰이 계속 생깁니다. 나폴레온 힐은 미국의 최고 부자들을 22년간 연구한 끝에 펴낸 저서에서 위대한 성공은 명확하고 중대한 목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목표보다 중요한 하나의 목표를 말합니다. 다른 목표들의 성취에 그 어떤 성취보다 많은 도움을 주는 목표죠. 당신이 적은 10가지 목표를 보면서 다음 질문을 해봅시다. 목표 하나를 24시간 이내에 성취할 수 있다면 어떤 목표가 내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보통 이런 목표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른 목표보다 마음이 설레고 의욕을 자극합니다. 성취하면 다른 목표보다 더 큰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목표에 동그라미를 칩시다. 그 다음에는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맨 위에 나는 어느 날짜까지 이 목표를 성취한다라고 적습니다. 목표를 3P의 공식에 맞춰 쓰면서 데드라인도 포함합니다. 문장 밑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활동이 생각나면 목록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록을 정리해서 계획, 즉 청사진을 구성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순으로 할 일을 정합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첫걸음을 뗍시다. 안전지대에서 나와 삶의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여정에 나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에 매일 적어도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갈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방법은 백만장자가 되는 공식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전 세계에서 지금껏 전수되거나 실행했던 어떤 방법보다 이 간단한 공식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이 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명확하고 중대한 목표를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틈틈이 생각해보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목표의 성취를 향해 이룬 진전을 살펴봐야 합니다. 목표를 많이 생각할수록 끌어당김의 법칙이 더 활성화됩니다. 목표로 더 빨리 다가가게 도와줄 아이디어, 사람, 돈, 자원을 삶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진전이 일어나면 대개는 다른 목표들도 동시에 진전됩니다. 삶의 모든 면이 좋아집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려면 생산성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여 많은 일을 더 빠르고 뛰어나게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커리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루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생산적으로 일하려면 심신의 에너지, 절제력, 집중력과 일을 신속히 잘 마치려는 의지도 높여야 합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잘하는지는 사고방식이 크게 결정짓습니다. 생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는 명확성, 집중, 전념입니다. 명확성은 성공에서 무려 95%를 차지합니다. 명확성을 높이는 출발점은 다음 질문을 되풀이해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일까? 삶과 일에서 결과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소득, 평판, 미래, 인상을 좌우하는 유일한 결정타는 아니더라도 주된 결정 요인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생산성이 높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습니다. 일의 세계에서 믿음을 주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을 언제든 제 시간에 훌륭히 해낼 거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노래방에 가면 사람들은
한 곡 불러봐라는 말을 합니다. 상대가 노래를 잘하는지 실력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늘 타인에게 평가받고 우리 역시 늘 타인을 평가합니다. 당신은 매일 온갖 상황에서 자신을 특정 방식으로 보여주며 두고두고 남을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런 인상들이 모여 당신의 개인 브랜드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내보일지 정해야 합니다. 최고의 실력자로 보이는 걸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떠올리거나 말할 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중요한 기여를 하는 능력자로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모두가 진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 환경이든 최고의 능력과 생산성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미국의 성인에게는 일터가 주된 놀이터입니다. 근로자들은 평균 오전 11시 무렵에 되어서야 일을 시작하고 오후 3시 30분경부터 다시 나사가 풀립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친구들과 놀기입니다. 비고용인의 임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제로 동료들과 잡담하며 보내는 시간이 50%에 가깝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이메일을 읽고 문자를 주고받고 페이스북 게시물을 확인하고 쇼핑몰을 기웃거리고 갖가지 광고와 스팸에 반응합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면 어느새 퇴근 시간입니다. 일터를 놀이터로 여기는 사람이 많기에 상사가 진짜 일을 시키면 원망하는 때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디지털 방해에 정신이 팔려 진짜 일다운 일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저항할 수 없는 방해 요소의 매력에 사로잡힐 때 해결책은 일하러 왔으면 이제는 생산적으로 보내야 할 시간이지 놀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취업을 한 순간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과 복지를 받는 대가로 특정 수준의 품질의 일을 하겠다는 합의를 맺은 것입니다. 약속했으므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을 했으니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일을 생각하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매 순간 다음과 같이 물어봅시다. 나는 왜 월급을 받을까? 나는 어떤 일을 위해 채용되었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월급을 받는 이유에 해당할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일까? 당신이 채용된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즉시 그만두고 당신의 채용 목적에 걸맞은 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일에서 명확성, 집중, 전념을 실천하면 두 가지의 큰 보상이 따릅니다. 첫째, 조직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빨리, 높은 수준으로 해내며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습니다. 상사의 눈에 들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급여가 오르고 승진도 빨라집니다.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며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상은 스스로에 대한 생각입니다. 업무를 시작해서 완료함에 따라 직장 생활뿐 아니라 개인 생활도 달라집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마칠 때마다 에너지와 열이
자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신에게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집니다.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어 창의적이고 차분해지며 자신감이 높아져 타인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업무 계획을 짜는 데 쓰는 1분마다 일의 완수 시간이 최소 10분은 절약됩니다. 하루 계획을 짜는 데는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 시작 전에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 120분, 2시간의 생산적인 시간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에너지 대비 1000%의 수익입니다. 시간과 돈은 꽤 유사합니다. 둘은 써버릴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나 돈은 그냥 쓰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때에 따라 수년에 걸친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있는 자산에 돈을 투자하면 몇 년간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가 이런 투자 과정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일을 점점 더 잘하게 되면 그 투자로 수년에 걸쳐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대비 성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높아진 소득을 자신에게 재투자하면 머지않아 업계에서 가치 있고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업계를 막론하고 상위 3%의 사람들은 어떤 직무와 직위를 맡든 높은 책임의식을 가집니다. 그 결과 개인 사업자의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자기 회사인 것처럼 일합니다. 미국의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는 어떤 회사든 가보면 그 회사가 발전시킨 문화의 유형을 바로 눈치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와 자신을 말할 때 쓰는 대명사 안에 문화가 녹아있는 것이죠. 상위 기업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를, 우리의 라는 대명사를 자주 썼습니다. 회사를 자신의 회사처럼 느끼고 행동했고 회사 일에 성의 있게 임했습니다. 회사의 성과에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신의 커리어를 경영하는 CEO이자 사장이라고 의식합니다. 당신이라는 1인 기업의 사장이라고 여깁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셀프 고용주입니다. 급여 결정자가 누구든 당신은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위해 일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1인 고용인으로 둔 개인 서비스 업체 사장입니다. 경쟁 시장에서 단 하나의 상품, 즉 당신이라는 개인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삶과 커리어에서 얻은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기여하는 능력과 커리어 내내 지속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창의성을 위한 질문 4가지. 다음은 반복해서 자문하면 좋은 4가지 질문입니다. 질문 모두 사고의 폭을 확장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1.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저항에 부딪히거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특히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취하려는 바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혹시 목표가 바뀌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은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가? 도움이 되는가? 목표는 명확하되 목표 성취 방법에는 유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가? 좌절과 저항, 일시적 실패를 겪고 있다면 상황을 어떻게 지레짐작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내 가정이 틀린 거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피터 드러커는 모든 실패의 근원에는 잘못된 가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이에 적으며 생각한다. 머리와 손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통한 일이 있습니다. 종이에 무언가를 적을 때 정신신경운동이 일어납니다. 뇌 전체가 일정 시간 동안 단 한 지점에 집중하도록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는 생각과 시각과 동작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글을 쓰면서 그 순간에 쓰고 있는 내용 외에 딴 일을 생각하거나 신경 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심신이 완전히 몰입하므로 무언가를 쓰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잠재의식에 옮깁니다. 그래서 글로 쓰면 그 내용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를 글로 쓰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글쓰기는 창의력을 촉진하고 뇌를 자극해서 정신엔진의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한 실습을 해봅시다.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 문제 하나를 고릅니다.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문제를 자세히 적습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이 아는 모든 사실과 정보를 적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 중인가? 그 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문제나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가? 문제가 불거진 계기는 무엇인가? 문제가 처음 발생한 지점은 언제인가? 누구와 관련된 문제인가? 문제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기회일 수도 있는가? 질문들은 당신의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씨름 중인 문제의 모든 추정과 원인과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책 등을 자세히 적기 시작하면 놀랄만한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때로는 글 속에 딱 맞는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튀어오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어떤 목표나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문제를 다각도에서 자세히 적어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몇 분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눈앞의 종이 위에서 저절로 해결된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창의적 사고 1단계는 명확성입니다. 다시 말해 목표를 말로 명확히 언어화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간단한 방법은 목표를 1인칭 주어에 동작 동사가 수반되는 현재 시제의 문장으로 적습니다.
나는 이 특정 목표를 특정 시일까지 이룬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과 초의식은 이를 명령으로 받아들여 하루 24시간 내내 목표를 위해 노력합니다. 창의적 사고 2단계는 시각화입니다. 목표가 이미 현실된 것처럼 명확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에 비치는 목표와 명확성과 목표를 성취하는 신속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3단계는 목표의 감정화로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상상해 봅시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 느낄 것 같은 기쁨, 만족감, 행복감, 안도감, 자부심 등의 감정을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이 세 가지 기법은 당신의 창의적 의식을 활성화해서 정신적인 힘을 끌어냅니다. 4단계는 긴장 완화입니다. 긴장을 다 녹여버리는 것이죠. 의식을 다른 일로 정신없게 합시다. 목표를 잊고 생각이 아예 안 드는 다른 일에 몰두합시다. 그러는 중에도 초의식은 목표를 위해 논스톱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현실화입니다. 현실화란 필요한 답이나 통찰이 의식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나타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당신은 잠재적인 천재입니다. 이 놀라운 정신적인 재능을 써본 적이 없더라도 이번 장에서 알려준 방법을 활용하면 당장 그 재능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충만한 창의적 잠재력을 잠금 해제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